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부결된 후에 땡깡을 부린다, 이런 비난을 했다고 하면서 그 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은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 라고 했더니 추미애 대표가 18일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그러면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3부 요인 중에서 그 영향력 면에서는 대통령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 사람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이런 땡깡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과하느니 마느니로 절차가 스톱했다가 다시 재개되고 한다는 게, 이게 참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땡깡이란 말도 참 말이 안 되지만은 그 말로서 결정할 게 아니고, 이 미국에서는 흔히 미국을 삼권 분립 국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가장 위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정책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대법관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누구를 추천하느냐, 이게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미국 대법원에 자신과 맞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법관을 추천하는 그 권한이라고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어린 민주주의이므로 대법원장을 독립적인 인사로, 존경받는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대법원장의 영향력은 너무 큽니다. 헌법재판소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의 지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또 3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죠. 그리고 전국 판사 3,000명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판결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니, 굉장한 영향을 주겠죠. 판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다면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말로 파격적이고, 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촛불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정권과 이념적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정권과 코드를 맞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밀착하게 되고 독립적인 재판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삼권 분립의 정신인 상호 견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념적 코드가 맞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헌정 질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분이 법조계에서 존경을 받고 여러 단계를 거친 사람이면은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부나 국방부나 다 이게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입니다.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어긴 인사는
좋은 점에서는 파격이지만 나쁜 점에서는 이것은 정실 인사 내지 정치적 인사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선 대법관을 지낸 분이 아니에요. 춘천지방법원장이 가장 높게 올라간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장 지낸 사람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계급이 높다고 고매한 인격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거죠. 사단장 경험을 하고 군단장 경험을 하고 군사령관 경험을 해야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군대 조직을 어떻게 이끄느냐 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크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단계를 다 밟아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 위계 질서가 엄격한 법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본인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권위는 좋은 겁니다, 사실은. 권위주의는 나쁘죠. 그러나 권위주의, 즉 권위만 앞세우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는 좋은 겁니다. 한 사회가 안정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부장, 사장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모든 일을 매사 명령으로 해야 됩니다. 권위가 있으면은 저절로 돌아가죠. 그런데 지방법원장 출신이 대법원장이 되었을 때 과연 그 권위가 서겠느냐. 그리고 이분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명박 정부 때 말썽이 많았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이 좌편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면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것은 법원 내의 하나회다. 그리고 그 우리법연구회가 이름을 바꿔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됐는데 여기서도 1, 2대 회장을 지낸 사람이니까 이분은 뼛속 깊이 우리법연구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의 성분이라든지 그분들이 내린 판결 행태를 보면은 결코 우리법연구회가 한국의 헌법 수호 정신이 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정교조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들었습니다. 청문회 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념적 가치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졌는지 제가 그 국회 속기록을 아직 읽기 전입니다만은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회의원들이 이걸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국시 정체성과 정통성의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반공 활동한 거 있느냐? 반공 활동한 거 있느냐?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공산주의를 꺾어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면석이든 대법원장이든 반공에 대한 투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공만 하면 안 됩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반공만 하면 안 됩니다. 반공만 하면은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만 해도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만 해가지고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라야 합니다. 저 통가나 피지 같은 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 핵무장한 공산당과 싸움으로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것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로서 활동한 경력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발탁 과정이라든지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했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반공 자유민주 투사의 면모가 있는지 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적혀 있는 민족사적 정통성 그리고 북한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과 이념적 코드를 같이 하는 대법원장마저 서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정체성이 과연 유지될 것인지 불안해집니다. 대법원장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경고하고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헌법 정신 속에는 개인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사유재산권의 확보가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친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적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회가 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헌법 정신, 반공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의 기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